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선을 위한 전략적 철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 안철수 대표 사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일단 정치인이 당직을 사퇴하는 게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편하고 쉬운 선택이지 않은가 이래 보는데요. 예. 뭐 정계를 은퇴한다든지 뭐 대선을 불출마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부분에서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본인이 지금 그 김수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전번에 누가 추천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의 최고위층에서 전략적으로 이 후보에도 있지 않았고 심사도 받지 않은 사람을 했다라고 그럼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안 대표가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박선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총선 시에 임명할 때 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 중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동교동계나 호남 쪽에서 하고 싶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선숙 사무총장 체제를 밀어붙이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같이 패키지로 온 것이 왕주현 사무부총장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집행되는 돈, 또 선거 때 집행할 수 있는 당직, 그리고 또 비례대표까지를 본인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본인이 김수민 의원 브랜드 호텔 사무실로 가서 김수민 의원을 면담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비를 마련해 주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왜 저렇게 저 자세로 용역할 사람들이 저런 정도의 회사면 숱하게 많을 건데 굳이 저 회사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저 회사에 돈을 만들어 준다고 복잡한 바지 회사들을 세우다가 사고가 나고 예, 예. 또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까지 줬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사퇴로 머물 부분이 아니라 네.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 예. 본인이 아는 부분을 해명을 갖다가 이 사퇴 초반에 하고 내가 아는 건 이게 다다. 내가 네네. 책임질 수 있는 건 지겠다. 그리고 뭐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에서 무리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당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본인부터 협조를 해야 되죠. 근데 본인이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한마디를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고 별일 아니다, 송구스럽다, 뭐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오락가락 지금 하면서 네, 네, 사과만 대여섯 번 하다가 어제 물러난 건데요. 네. 저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네.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였다. 예. 헌정치의 대표적인 표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대표가 헌정치의 표본을 보여줬다. 전략적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국민의당이 보인 초기 초동 대응 모습은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결과로 사실은 이제 밀리고 밀려서 결국 이제 사퇴까지 이제 가게 되는 사실은 초동 대처를 잘했다면 굳이 이렇게 자진 사퇴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마지막 단계에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 정치적으로 책임을 보이는 그 모습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선택이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뭐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그 대권 행보도 행보지만 국민의당이 사실은 거의 와해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에서 네. 당을 구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다. 네, 네. 법적인 이제 조치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취해지겠죠. 그렇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당이 또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는 취하면 되는 것이고 네. 당장 이제 뭐 이런 그 이번에 사퇴한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약간의 이제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다시 그 활동을 재개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네. 역시 아픈 만큼 좀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의 이제 일련의 행보들, 정치권에 들어와서 일련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뭐 철수 논란은 많았습니다만 그렇죠. 철수하고 복귀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기 때문에 네네. 이번 일을 통해서도 많이 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뭐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철수 대표의 측근 일인데 안철수 대표가 이게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그냥 꼬리 자르기 물러나지 않느냐 이런 분명히 그 황 소장님께서 평가했던 부분도 지적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근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개입된 부분이 나타난다, 드러난다든지 하면 뭐 그거를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피하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정말로 그 국면에 가게 되면 네. 뭐 깊숙이 개입했다 그러면 뭐 황 소장님 말씀대로 정계 은퇴까지도 고려해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무적인 어떤 부분까지 그 자세하게 안철수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정치권에 오래 있은 사람들은 이런 그 일련의 관행들, 리베이트 관행들 이런 것을 잘 알죠. 잘 아는 반면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정치권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아마 그 보고를 받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에 그동안 그 문제가 됐던 그 법적인 사법적인 책임은 검찰에서 물론 조사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책임만큼은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좀 책임을 지고 좀 졌다 이렇게 물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검찰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수민이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억을 달라.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라. 그 조건으로 홍보를 맡아주겠다. 예.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그 사무실을 가면서 거기에 김수민이 제안했던 조건들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논의가 당 내부에서 없었겠습니까? 예. 자,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광고비나 홍보비 지출하는 데서 다른 회사를 하나 세워서 거기서 떼서 줘라. 당의 홍보위원장을 맡아서 그 회사로 직접 당에서 돈을 주기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 예. 내지는 당의 이 PI 작업하는 부분을 그 돈으로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이야기 나누던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황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마저 그래서 얘기하시죠. 이제 예. 당의 그 대표로서 32억이 B사, S사 두 군데 지출됐는데 네. 그 내역에 대해서 안 대표가 사인을 100% 했을 거고요. 또 당에 정당 선거 보조금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부분, 그리고 당의 PI 작업을 한 대가로 브랜드 호텔에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할 건가 하는 부분은 안 대표가 이미 브랜드 호텔이라는 회사를 방문하고 왔기 때문에 네. 다 알고 있었고 그 맥락 하에서 이 홍보위원장을 김수민 의원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당이 지난 총선 기간에 상당히 사당화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도 여러 번 됐습니다. 예. 심지어 안 대표의 경조사비까지도 박선숙 사무총장이 챙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대표가 이 일에 대해서 관련성 부분을 검찰이 말하지 않으니까 나는 말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 책임을 지는 걸로 대표를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요. 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정치나 책임지는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행태라고 봅니다. 네네. 본인도 당의 부담을 들어줄 부분은 들어주고 가야 되죠. 예.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김수민 의원이 지금 왕주연을 물고 왕주연이 박선숙 의원을 물고 그러면서 박선숙 그러면 의원이 사무총장으로서 내가 다 했다고 지금 인정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선숙 의원이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탈당을 시키지도 못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당이 끝없이 이 두 사람에게 끌려가는 행태가 연출될 건데요. 그런 부분에 안 대표가 자신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난 정치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했다라든지 그 전모를 분명히 밝힐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사퇴만으로는 대표적 사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동대표 사퇴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됐는데 빈자리를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됐는데 그동안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뒤로 빠지게 됐는데 앞으로 국민의당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세요? 글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안철수 대표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 당 자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어찌됐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예.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철수 대표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존재 가치 뭐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역시 지금 이제 그나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은 이제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걸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것이 이제 그 과제를 이제 맡은 것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은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선되면 자기는 대권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원내대표직을 어떻게 보면 좀 쓴 약을 이렇게 삼키셨는데 쓴 약을 삼키실 때만 해도 비대위원장까지 하시게 될 거라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랬을 그런데 거죠. 급기야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하시게 됐는데 네.
그래서 333이 됐죠.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3번에 지금 비대위원장 3번에 또 기호 3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당 그것까지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예. 저는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워낙 이제 당이 해체 국면까지 지금 도달했던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사실은 재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보여줄 때고 그런 기본적인 그 어떤 실력이라든가 정치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예.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동교동계가 찬스를 잡았다 이래 보거든요. 동교동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현 집정부제 개헌을 통한 일종의 정치적 합종 연행을 대선을 앞두고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지금 동교동계세라는 부분,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호남의 지지 이런 예. 부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집권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대표 입장에서는 동교동계하고 이 부분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죠. 네. 크게는 뭐 연정이나 이현 집정부제 개헌을 생각할지 모르더라도 예.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선 주자로서 상당한 부분을 끌고 가다가 예. 마지막에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기고 싶겠죠. 근데 지금 뭐 여야당의 개헌 논자들은 금년 내에 개헌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그 존재 자체가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일종의 서로 간에 이 보완제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지지율을 같이 좀 이렇게 대체제 성격이 있어서 지지율을 갖다가 서로 갉아먹는 행태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높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좀 낮아질 거고요.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건이 특히 뭐 친박의 핵심에서 이를 추구하고 있는 이현 집정부제 개헌을 하기 위한 예. 좋은 환경도 되고 또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을 유지시킬 수 있는 환경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차후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네. 당을 갖다가 조용히 관리했다가 안 전 대표한테 돌려줄 분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분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안 대표를 몰아낼 수는 없었지만은 이런 일로 타의에 의해서 안 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부분이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동교동계의 의지를 이 정치판의 합종 연행, 정계 개편에 관철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그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 지금 동교동계와 네. 안철수계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신 건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당내 갈등 분명히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긴 있던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이 국민의당 자체가 지금 존립 기반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더 깊어졌다. 서로. 네. 양측 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그림, 대권 그림, 또 집권 그림에 대한 것은 좀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금 서로 의견을 좀 조율할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예. 봅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건 이번 각 당이 다 전당대회 거치고 나면 개헌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미 이제 알려진 거고요. 네. 동교동계가 좀 더 그쪽으로 힘을 실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로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중간에 선수 교체를 할 건지도 이제 함께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벌써 지금 이제 손학규 전 고문을 영입하는 그런 쪽에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계속 적극성을 좀 보이고 있는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좀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과연 불리한 상황이냐? 꼭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명의 잠룡들 가운데서 살아남는 전략을 어찌됐건 구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 안 그래도 국민의당은 독자적으로 지금 정권 교체를 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됐건 제3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네. 대통령이 힘들다면 사실은 총리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지점에서 서로가 좀 의견이 좀 모아질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 선생님께 뭐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원내 3당 자체가 전부 다 비대위 체제로 굴러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한 번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선거에 이긴 당도 비대위가 되고 또 선거 전에 내분이 벌어졌던 당도 또 비대위가 되고 선거에 참패해서 비대위가 되고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일상화된 것이 한국 정당의 모습이다. 1, 2, 3당에. 예.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고요. 네. 이것은 뭔가 하면 한국의 정당이 계파 싸움이나 또 정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너와의 어떤 이 정당과의 어떤 관계 정리 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한마디로 정당의 주인은 이 당원들이라고 겉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정당의 주인은요. 당의 힘센 사람 것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서영교 의원 이야기로 크게 번졌다가 지금 점점 마치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네.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공격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서 내부 단속이 좀 들어간 모습인데 새누리당이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의원 징계한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의결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8천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하는 거 이제 다른 당도 지금 같이 해서 함께하자 지금 그런 이제 제안까지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잘 합니다. 됐다고요? 이번에 예. 서영교 의원 건이 터진 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일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한두 건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수조사하면 아마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거의 이제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깨끗하게 전수조사 다 하고 또 새누리당이 이번에 제안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8천 이내 친인척 그 채용 금지 그걸 아예 입법화를 해가지고 예. 이제 실시를 하자. 네. 자, 유예 기간 사실은 뭐 좀 줄 필요 있겠죠.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사실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제 채용한 사람들 문제되는 사람들 다 네. 정리하도록 이렇게 유예 기간을 이제 주자는 거죠. 네. 뭐 국민적인 관점에서 그 정도는 네, 네. 우리가 아량을 베풀자. 네. 자, 그렇게 해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그 뒤에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는 네. 정말 이런 문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네. 불체포 특권 얘기 지금 안 그래도 좀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안까지 이제 마구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사실은 의원 특권 그 내려놓기는 정세균 의장이 이미 지금 선포를 하신 상황 아니겠어요? 예. 특위 만들자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을 해서 예.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국회 시작 전에 이거 다 끝내고 네. 좀 말끔하게 새로운 기분으로 20대 국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얘기 처음 나온 것도 아닐 거고요. 19대 국회 때도 이런 얘기 있긴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국회 때마다 이런 문제가 터져도요. 이걸 법제화하지 않습니다. 금지한다 말은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결의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제화해가지고요. 저는 특검 포기하겠다는 국회의장이요. 여야 정당 대표들을 불러서 국민 앞에 세워놓고 올 정기국회 이전에 이 보좌관 친인척 채용 문제라든지 네. 보좌관 월급 빼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해서 네.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예.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저는 각 정당이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밝히고 네. 각자가 거취를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개혁이 되는 거지요. 몇 번 지금 뭐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저런 식으로 적당히 금지하는데 금지한다고 하면 뭐 어떡할 겁니까? 처벌 조항이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 얼마나 악의적인가 하면요. 과거에 보좌관이 한 5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다 7으로 늘리고 인턴 2까지 해서 9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뭐 때문에 늘린다 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아, 일거리가 많고 보좌진이 작아서 일을 못한다 해서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게 5시, 9이 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겠어요. 네, 네. 자, 친인척이 유능하다. 어제 뭐 저기 박 의원 해명하는 거 보니까 뭐 월급 하나 받고는 일 2명이 한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자, 그리고요. 거기에 또 하나 넣어야 될 거는 뭔가 하면요. 네. 이거 법제화 해놓으면요. 이제 스와핑합니다. 내가 당신 아들 채용해 줄 거니까 당신은 내 딸 채용해 주라 뭐 이런 아, 식으로요. 직접 친척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요. 건너서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검증할 아, 수 예, 있는 예. 시스템을 국회 임명록을 국회의원 등록할 때 예. 사돈 8촌까지 친인척 명부를 다 받아서 대조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안 하는 거 있어요. 돈과 관련된 부분은 지독하게 인색하게들 나오는데요. 네. 출판 기념회 안 하겠다라고 왜 말 못합니까? 그게 가장 돈의 핵심적인 문제죠. 네, 네. 황 선생님 누누이 그때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리고요. 있죠. 보좌관 월급 떼먹는 건 예, 사람이 예. 아닙니다. 그러지 예.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요. 돈이 모자라요. 국회의원 재산 조사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할 때하고 나갈 때 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요. 예, 예. 65%가 돈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헛고에 그치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봐라.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최근 새누리당에 이제 복당한 유승민 의원이요. 어제 국회 상임위에 참석을 해서 정부 정책에 또 한 번 날을 좀 세우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 다시 이제 좀 날을 좀 세우는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네. 그래도 박근혜 정부 3년 실패다라고 얘기는 안 했네요. 네. 그러니까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 예, 사실은 이제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근데 차마 이제 실패다라는 얘기까지는 이제 못 하는 건데 네. 이거 참으신 거죠. 그런 부분은. 근데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기조대로 이렇게 임기 말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이 실패한 정부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굉장히 긴장을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좀 더 긴장을 해서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동안에 누차 얘기했던 게 뭔가요? 그러니까 입법 부분도 그렇고 정책 시행 부분에서도 결국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소통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유승민 이제 전 원내대표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권 포기하고 대권으로 바로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한다면 역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냉정한 반성 또 비판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차기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저는 예. 그게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라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정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잘 사라지지 않는다.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것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존재감 부각의 의미도 있지만 네. 새누리당의 포스트 박근혜 정부 이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보셔야 되나요?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이요 이야기를 하려면 본질적으로 좀 찔러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 연설해 보면요 거대 경제 세력이 국회를 갖다가 지배하려 하고 있고 대리인도 보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기득권이라고 아주 그냥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이 의원은 이 본인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거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가치를 이야기할 때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직선적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버릇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요 말을 들으면요 네. 누가 봐도 그럴싸한 이야기지만은 그 말을 가지고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데 그 다음에 네. 이런 문제로 나가지를 못하는 동어 반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너무 갈등이 좀 표면화되고 불거질까봐 그게 걱정돼서 아마 그렇게 좀 순화해서 그나마 좀 그러니까 순화하면서 그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성격 네. 또 좀 반영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차마 남 앞에서 그렇게 세게 이야기를 가끔 가다가 합니다. 가끔 네. 가다 하긴 하는데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좀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좀 더 본인이 제시했던 기존의 비전과 연관된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도 차차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공화국도 아니고 당원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도 아닌 정당으로 뭘 하고 복귀를 하십니까? 본인이 나가서 정말로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당원들에서 권력이 나오도록 한번 하는 게 낫죠. 예. 지금까지 숱하게 새누리당을 기본적인 그런 정체성조차도 깔아뭉개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정체성에 맞게 예. 정치적 처신을 선택을 해야지. 예. 이 또 큰 정당에 와서 지역주의에 기대어서 또 뭘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요 조금 안 맞다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유승민 의원의 복당으로 사실은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 더 심각한 상황도 좀 벌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혁신 토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이제 황 선생님도 참가하셔가지고 발제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제가 주재 발표자로 갔었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를 좀 하셨나요? 저는 지금 전 세계가 장기 저성장이 진행되고 있고 예.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고 성장이 되지 않는 시대에서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노선이 그런 어떤 고성장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면 이 트럼프에게 당원을 다 뺏겨버린 미국 공화당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트럼프 샌더스 현상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가 저성장이 되고 네. 고용이 불안하면서 네. 이 대중들의 의식은 바뀌고 있는데 정치가 그 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고 경제가 대중의 의식을 바뀌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새누리당이 근본적으로 이 작은 부분을 갖고 나무 가지치기 하지 말고 예. 지금 숲이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를 갖다 느끼지 못하면 네. 공룡처럼 소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당장의 신뢰를 받는 부분으로 아까 그 보좌관 예, 이런 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법제화하는 데 나서고
또 한 번은 새누리당이 다수의 서민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정종섭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노선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다.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거듭을 하면서 계파 갈등을 좀 키운 듯한 모습도 좀 보인 것 같아요. 뭐 그 말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 해석이 되겠지만 해석은 다르겠지만요. 정치라는 것이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노선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정당, 예. 그래서 분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해 때문에 정당을 같이 하다 보면 탈당하고 복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다. 예. 저는 새누리당이요. 이미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왜 저렇게들 모여서 끝까지 같이 가고 싶어 하면서 그 안에서 당권을 차지해서 또 뭘 해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예.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지적 신의도 없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같은 당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최소한 이념은 고사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어제 혁신을 토론하자, 혁신을 이야기하자 한 자리에서 별로 그닥 혁신을 좀 보고 오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중앙위원회에서 모처럼 좋은 자리를 만들고 네. 그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나 있었는데 네, 총선 네. 참패로요. 네. 이거 뭐 축사, 그 지금 당권 주자들이 와서 축사를 줄줄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한 8분 정도 하시던데 1시간 딱 걸리더만요. 네. 토론은 축사만 1시간. 한 시간요? 예, 축사만 1시간 네. 걸렸습니다. 토론은 1시간 한 40분 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막 그렇게 축사를 하시고 나더만은 다 가셔가지고 네. 토론할 때는 제가 좀 새누리당의 높은 분들이 네. 좀 제대로 들어라. 그래서 쓴소리 좀 하겠다고 직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들을 분이 하나도 안 계십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군요. 어제 같은 그런 식의 토론에 혁신을 이야기하자 해놓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행사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파 갈등 어떻게 좀 수습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종섭 의원 발언이 저는 굉장히 좀 이제 불편하게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과연 지금 현재 그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언이냐. 그러니까 노선이 같으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그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그럼 다시 그럼 출당 조치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미 이제 시기를 놓친 의미 이제 없는 얘기다. 발언이다, 의미 없는 이거죠. 발언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저런 얘기하는 거 당내 결국 분란만 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 얼마 전에 뭐 개파 해체 선언해놓고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친박계 개파 청산 부분을 어제 집중적으로 전 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충분히 얘기를 못 하고 네. 이제 논쟁만 벌이다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던데 네.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친박계도 이제는 노선 재정립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계속 기존에 이제 하던 네. 그 주장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보탬이 되겠는가? 저는 예. 절대 안 된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노선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점이다. 네, 네. 그렇다면 정말로 당을 깨서 따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당이 완전히 바뀌든가 해야 되는데 네. 뭐 서구 선진국의 여러 정당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네. 정책을 일단 많이 바꾸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누리당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기본적으로 친박계가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